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제니스입니다. 제가 지난번 영상에 열심히 하지 말고 영리하게 사업하세요 라는 주제로 영상 올렸는데, 제 보통 영상 조회수가 200에서 300회 정도 조회를 하시거든요. 그런 정도인데 한 900 정도 조회수가 올라가서 이러한 영상을 좋아하시나? 라는 제가 스스로 그런 깜짝 놀랐거든요. 근데 한편으론 제가 어그로를 끌거나 그럴 의도는 아니었는데, 원장님들이 어떤 게 영리하게 사업하는 걸까, 아마 그런 의미로 또 조회수가 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안내를 해드려야 되겠다. 도대체 영리하게 사업하라는 게 무슨 말이야? 어떤 걸 하라는 거야? 섬세히 안내를 해주면 좋겠다 라는 분들이 계시지 않을까 싶어서 제가 지금 좀 노트에다 정리를 했거든요. 23년도에는 지극히 저를 위해서 가장 우선시 올해 변화되어야 할 것 1번이, 저는 해내는 습관을 들여야 되겠다라는 거를 저 자신을 위해서 제가 기록을 해놨거든요. 포기하지 않는 것, 또 끝까지 해내는 것. 그런데 이게 습관이 되면 한 번 정도, 두 번 정도 계속 꾸준히 잘 해내는 습관을 키우면요, 너무나 많이 혜택을 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저 자신을 위해서 올해에 꼭 작은 거든 큰 거든 해내는 습관을 내가 들여야지 그런 마음을 먹었어요. 그래서 이틀 전에도 제가 또 개인적으로 해야 되는 미션이 있어서 다 준비하고 자려고 하다 보니까 새벽 3시더라고요. 그런데 몸은 너무 피곤했지만 저한테 가장 구멍난 게 바로 이 미루지 않고 해내는 습관을 들여야 되겠다. 작은 습관부터 하나씩 1월 달부터 좀 더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으로 그렇게 해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포기하지 않고 해내는 습관을 올 한 해 원장님들께서도 한번 정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효율적으로 뭔가 이뤄내려면 건강한 방해물이 필요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나 계속 일만 하는 것 같아. 나 계속 퇴근도 못하고 교습소 창업해가지고 여기에 매여 있는 것 같아. 이런 느낌 충분히 들거든요. 그럴 때 건강한 방해물이라고 하면 원장님들만이 스스로 내가 쌓였던 거, 누적된 거 좀 해소할 창구가 필요한 거죠. 저 같은 경우는 거의 산을 다니거든요. 집 앞에 매일 가는 그런 뒷동산 산도 있지만, 때로는 지난주처럼 뭐 덕유산을 간다던가, 또 오늘 아침에도 제가 청계산을 다녀왔거든요. 이렇게 내가 스스로를 좀 도피할 수 있는 힐링 공간을 나만이 찾는 거죠. 어떤 분은 카페 가서 그 커피 한 잔으로 자기에 대한 보상을 하는 거겠죠. 또 책을 읽을 수도 있고, 또 누군가를 만나서 수다를 떨 수도 있지만, 수다 같은 경우는 사실 크게 남는 게 없어요. 나한테 좀 유리하게 남는 게 없거든요. 혼자도 좋고 또 부부도 좋지만, 일단 원장님 스스로에게 어떤 베네핏을 주는 거죠. 이런 게 내가 가장 보상받는 일이야. 힐링이 되고 있어. 크게 돈 들어가지 않거든요. 그러한 거를 한번 꼭 찾아보시라는 거. 시작하는 습관이 되었다면 중요한 일에 대한 우선순위를 두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의도적으로 계획을 세우는 거 되게 중요하거든요. 원장님들 달력에는 어디까지 혹시 스케줄이 나와 있나요? 예, 저는 3월 초까지 일단 스케줄이 나와 있거든요. 보통 한 달 단위로 스케줄이 뭘 할지, 그 다음 주에 뭘 할지 조금 더 구체적이고 섬세한 것들은 다 나와 있어요. 근데 아이러니하게도 교습소에 관련된 일은 아닙니다. 왜요? 이거는 이미 제가 몸에 체득화가 됐고, 또 어떻게 하는 게 이미 몸이 기억을 하기 때문에 그냥 그대로 굴러가거든요. 그 외에
제가 또 다른 비즈니스를 하기 때문에 그에 관련된 스케줄이 다음 달 초까지 나와 있다라는 거. 이것도 한번 적어봤어요. 두려움에도 용기를 내는 것. 두렵죠. 안 해보고 가보지 않은 길은 낯선 곳은요, 운전을 하는 것 자체도 굉장히 두렵고 불안하고 초조하고 너무나 당연하거든요. 하물며 내가 창업한다? 뭐부터 해야 되지? 내가 이미 또 창업을 했다. 어머님이 오는 것도 너무 두렵고 내가 상담을 해드려야 되는데도 뭘 준비해야 될지도 굉장히 생각이 많고 다 두렵거든요. 그런데 저는 이렇게 정의를 내렸습니다. 용기란 두려움이 없는 게 아니라 그런 두려움을 감수해내는 게 용기가 아닐까 싶습니다. 두려운 거를 감수하고 감안하는 게 바로 내가 할 역할이거든요. 그리고 인정하는 거죠. 당연하지. 내가 처음 하는 건데. 부모 역할도 똑같아요. 당연하지. 나 이제 중학교 올라가는 아이 첫에 처음 맞이하는 중학교 학부모야. 당연히 사춘기를 모르지. 겪어봤어야지. 이런 거랑 똑같기 때문에 그냥 인정해 버린다는 거죠. 그게 끙끙 앓는 것보다 해내는 습관이 훨씬 더 또 나한테 유리하다. 그리고 컨텐츠 활용하는 데 있어서 정말 우리나라에 수백 개가 들어와 있거든요. 근데 제가 오늘 낮에도 이제 다른 분하고 통화를 했는데 보통 이제 유선상 상담을 하면 원장님들이 저는 이런 사람이고요. 이걸 했고요. 또 과거 스펙은 이래요. 보통 그러한 걸로 통화를 이제 서두에 얘기를 하시거든요. 아, 선생님은 이런 분이셨구나. 아, 이러한 일도 하셨구나. 이렇게 제가 정리가 되거든요. 근데 창업을 다시 고려하실 때는 나의 과거의 경험과 경력은 약간의 도움이 되지 정말 그 스펙, 나의 출중한 그러한 커리어 갖고는 창업은 또 완전히 다른 일이에요. 내가 누군가에 귀속돼서 급여를 받는 위치였다면 창업은 내가 썬팀부터 의자부터 컴퓨터부터 칠판부터 그 모든 커리큘럼까지 다 내가 감당하고 내가 알아내야 되고 내가 디자인해야 되고 학부모 상담해야 되고 커리큘럼 잡아야 하고 위치 선정해야 되고 이런 모든 것들이 결국 나로부터 다 분산되는 일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원장님들의 일이 양이 사실 상당히 많죠. 상당히 많은데 그 중에 가장 실수하는 게 바로 돈, 비용이 들어가는 이런 컨텐츠 비용에 있어서 활용도를 되게 많이 모르세요. 그리고 의외로 보통 세미나 가거나 어떤 프랜차이즈에서 본사에서 세미나나 아니면은 사업 설명회를 갔을 때 다 자기 편에서 이야기를 한단 말이에요. 우리 거 쓰면 이렇게 되고요. 이러한 사례가 있고요. 이 정도 수익은 나고요. 보통 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저는 어떤 말씀을 좀 추가로 드리고 싶냐면 정말 면밀하게 보세요. 한층 더 깊숙이 그 컨텐츠를 그렇게 체험 구간이 있다면 그 기회를 반드시 원장님들이 사용해 보십시오. 그냥 무작정 계약만 하고 나선 원장님들이 오히려 손이 갈 그런 컨텐츠들이 의외로 많거든요. 내가 편하고자 내가 조금 더 나의 노력을 덜 들이고자 프랜차이즈 또는 어떤 컨텐츠의 힘을 얻는 건데 의외로 나의 노력치 내가 다 답지를 마킹해서 알아내야 돼. 이러한 수고와 시간적인 게 많이 필요한 곳들도 있어요. 그래서 이 또한 탁상 공론으로 앉아서 여기는 이럴 거야, 저기는 저럴 거야, 나도 이거 해봤어 라는 그런 선입견보다는 정보를 많이 입수하셔서 옥속을 가려내는 그런 노력치를 들여야 된다는 거 누가? 네, 원장님들이 하셔야 될 몫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상담 왔을 때 제가 과거에 영상에 올려드리기도 했지만 영리하게 사업하세요 라는 건 이제는 컨텐츠를 끼지 않고서는 원장님들이 홀로 모든 A부터 Z까지 하는 영역의 시대가 아니에요. 그래서 컨텐츠를 쓸 수밖에 없는데 비용적인 면에서도 충분히 알아보시고 내가 아직 초보 원장이야. 아이들이 올 이달에 뭐 10명이 올지 1명도 안 올지 6개월 돼서 뭐 30명이 될지 아니면 10명이 될지 아니면 그 이상이 될지는 아무도 가늠할 수가 없거든요. 그런데 여기는 뭐가 좋더라, 이것도 해야 된다더라, 카더라 통신만 믿고 덥석덥석 계약하시고 낭패해 보시는 분들이 적지 않습니다. 예, 실사례로 또 많은 분들이 시행착오를 겪으시고 다시금 또 컨설팅을 받으러 오시는 분들을 통해 들어보면 뭐 두세 개의 컨텐츠 계약하고 버리고 하는 건요 예사거든요. 그 모든 것은 다 나의 돈에서 지출로 나가야 되는 그런 명목들이기 때문에 원장님들이 정말 영리하게 알아보시고 또 체험 기간을 달라고 해서 꼭 사전에 체험을 먼저 해보라는 거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요거는 좀 열외이긴 한데 상담하실 때 학부모님이 들어오시죠. 그러면 상담자는 학생들을 다 볼 수 있도록 제가 이쪽에 앉는 게 정상이고요. 그리고 상담을 받으러 오신 학부모님은 이 벽을 보고 앉는 게 정상입니다. 그래야 집중력이 분산되지 않고 또 이게 위치가 바뀌어버리면 이 엄마는요 다 노출돼서 우리 학생들을 다 보고요. 저는 정말 학생들이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뒤에서 또 볼 수도 없거든요. 그래서 그 위치를 좀 정확하게 잘 이쪽으로 앉으세요. 내 쪽에 앉았다 그러면 어머님 이쪽으로 좀 앉아주실래요 해서 바로 자리를 바꿔서라도 항상 상담 받으시는 분은 벽을 보고 앉는다는 거. 그리고 상담하실 때 듣죠. 들어보면 이 학부모님이 어떤 게 필요하구나 라는 거를 여기서 빨리 교통정리를 해서 답을 알아내야 되거든요. 그리고 나서 한 발자국 움직였을 때 내 손안에 다 모든 것들을 바로 착착착 상담해 드릴 수 있는 그런 자료들이 준비되어 있어야 합니다. 제가 과거 영상에도 올렸지만 저는 한 발자국 길어 두 발자국이거든요. 그래서 일어나서 한 발자국이면 여기서 필요한 파닉스 영역. 이 어머님이 토플 때문에 오셨구나. 그럼 토플 영역. 이 어머님이 회화 때문에 오셨네. 그럼 회화 영역. 이렇게 해서 그 동선이 가장 짧은 곳에 원장님이 상담을 할 수 있는 그런 교재들을 비치해 두는 게 팁입니다. 왜냐하면 이 어머님 잠깐만요 이러고 내가 상담자의 말을 들어보지 않았기 때문에 어떤 구간에 어떤 영역에 그런 자료들을 준비해야 될지 모르거든요. 그러다 보면 잠깐만요 이러고 또 막 왔다 갔다 해. 이게 아니네. 잠깐만요. 우리 이런 것도 있어요. 또 자랑질을 해야 되니까. 그리고 또 왔다 갔다 이러면요. 사람의 이 생각이 분산이 되거든요. 그래서 한 발자국 옮겨서 가장 동선이 가까운 거리에서 내가 상담할 수 있는 것들을 항상 비치해 둔다라는 거 또한 팁으로 알아두셨으면 좋겠고, 저한테 간혹 그래요. 원장님들이 레벨 테스트 할 때 레벨 테스트지가 있습니까? 라고 하는데 저는 별도의 레벨 테스트지는 없고요. 학생이 왔을 때 일단 제가 들어보고 모든 레벨은 제가 쓰는 리딩이 다르면 리딩 영역에서 레벨을 하고요. 또 제가 쓰는 문법에서 또 레벨 테스트를 진단합니다. 정형화되거나 어떤 툴에 만들어지어 있진 않아요. 왜냐면 올해 23년도에도 되게 좋은 교재들이 또 만들어져서 나왔을 거거든요. 그런데 그거 만들어 놓을 시간도 없을 뿐더러 그냥 제가 주로 쓰는 메인 교재를 갖고 그 자리에서 복사를 하거나 아니면 읽혀보거나 아니면 복사해서 문제를 풀려보거나, 이게 저는 가장 레벨을 정확하게 진단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으로 저는 별도의 정형화된 툴 레벨 테스트지가 없다라는 거. 아까도 통화 주신 분이 저는 오랫동안 일하고 싶지 않아요 라고 했는데
네, 누구나 다 오랫동안 교습소에서 일하고 싶지 않아요. 또 공부방에서 일하고 싶지 않거든요. 그닥 많은 시간 일을 하지 않는데 가장 효율적인 방법으로 극대화시켜서 결과가 나올 수 있는 툴이 뭘까? 그런 거에 좀 염두에 두시고 결국은 의자에 앉아서 어느 정도 정보들을 입수했다면 그 다음에는 원장님들이 발로 많이 찾아뵈야 합니다. 물론 시대가 디지털이라고 하지만 발로 뛸 때는요, 발로 뛰어야 돼요. 왜 그러냐면 여러분들이 발로 뛰는 만큼 원장님들이 실수를 줄이고요. 원장님들이 발로 뛰지 않는 만큼 내 지갑에서 불필요한 돈이 나간다니까요. 아마 손에 꼽을 몇 개가 올라올 거예요. 그러한 자료들을 갖고 본사나 아니면 연락하셔서 체험학습을 충분히 또 하시고 그래도 매력이 있다 그러면 방문하셔야죠. 방문하셔서 또 상담도 받아보시고 이렇게 하면 여러분들이 실수를 3개를 할 걸 2개로 하고요. 또 2개 실패할 거를 하나로 줄일 수 있는 폭이 좁아지거든요. 그래서 저는 꼭 발품팔이를 하십시오라는 얘기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또 영리하게 사업하는 것 중에 하나, 제가 추가로 이야기 좀 해볼게요. 보통 저학년이 상담을 오면 되게 다양한 사례들이 있어요. 아이들이 좋아서 자기 발로 오기보다는 아이는 다니기 싫다 그러고 엄마는 또 끌고 오고 상담을 의뢰했고 그런데 또 형제나 남매가 왔어. 큰애 같은 경우는 상담을 받아야 되는데 동생이 귀찮게 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일단은 그 어린 연령대에 내가 영리하게 상담하는 법을 하나 알려드리면 나의 스펙이나 우리 교실의 커리큘럼이 아무 이 어린 자녀들하고는 상관이 없어요. 더 중요한 건 마음이 닫혀져 있거나 좀 긴장한 상태에서 오는 아이들의 마음을 사야 하거든요. 거기다가 무슨 우리 교실의 프로그램이 어떻고 우리는 이렇게 출중하고 아무런 이 어린 자녀들한테는 상관이 없는 일이기 때문에 이 자녀들의 마음을 사는 것이 우선입니다. 그럴 때 제가 이게 지금 스타플에서 나오는 건데 요 옆에 사이트 이런 거 있죠. 시즈널 해가지고 요런 거고요. 여기 펀트 리드에 들어가도 재미난 거 있거든요. 그러한 걸로 짧게 이 자녀의 마음을 살 수 있는 거를 원장님들이 연구를 하셔야 돼요. 그런데 내가 어떤 개발을 해라, 컨텐츠를 연구해라 이게 아니라 너무나 다 올려진 밥상을 활용하세요, 이용하세요 이 얘기예요. 그래서 어린아이들이 왔을 때는 커리큘럼보다는 아이들의 마음을 사는 일에 원장님들이 집중하셔야 돼요. 그래서 일단은 긴장하고 경직된 이 자녀가 마음을 열어야 그 다음에 교재가 어떻고 뭘 나갈 거고 이게 진행이 되는데 꽉 닫혀진 마음을 원장님 혼자 흥분해 갖고 막 엄마랑 계속 좋은 커리큘럼이고요. 뭐 이거는요 별로 크게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저는 정말 1차 고객인 아이들의 마음을 사기 위해서 원장님이 조금 더 센스 있게 이런 거를 좀 알아두셔서 활용하시면 돼요. 오늘 그러면 아이가 좀 마음이 많이 긴장했으니까 내일 보내주세요 하고서 그 다음날 체험학습을 우리 교실 거 보여주는 거예요. 한 20분 정도, 짧게는 10분, 15분 해서 이 자녀가 일단은 즐겁게 가야 돼. 귀가할 때 집에 엄마 재밌어, 또 내일도 가고 싶어 이런 얘기가 나와야 그 다음에 순차적으로 학습이 이루어지는 거거든요. 컨텐츠가 무료니까 이 영역도 한번 원장님들이 재미난 거 한번 내가 들어가 보고 아이들 너무 좋아하겠다 이런 걸요 한 서너 개 알고 계시면 앞으로도 쭉 꾸준히 써먹을 수 있어서 되게 좋다라는 거 팁입니다. 제가 건강한 방해물로 제가 여행을 가거나 또 산행을 가기 전에는 꼭 가사 도우미의 도움을 받거든요. 다녀오고 나면 정말 호텔처럼 깨끗한 집을 보면 돈 이상의 그런 가치를 또 제가 느끼거든요. 저는 영리하게 사업하는 것 중에 하나 또한 포함해서 그렇게 간혹 가사 도우미를 쓰고 있다라는 거
가사노동 다 하기 싫잖아요. 예, 저도 하기 싫거든요. 그 시간이면 내가 더 많은 일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노동이 들어가서 시간 쓰는 일은 저는 하지 않습니다. 네, 오늘은 제가 좀 더 영리하게 사업하는 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생각나는 대로 몇 자 적어서 한번 영상에 올려드렸고요. 네, 그리고 또 생각나면 다시금 영상에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여기까지 할게요, 여러분. 감사합니다.